위에는 약간 욕 같은 것들이, 욕이나 아니면 조금 뭔가 신세 한탄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재밌다라는 거. 노잼도 갑자기 여기 들어있네. 재밌다라는 거, 재미는 있음, 개꿀잼, 재밌음. 재밌다는 것들이 다 모여서 클러스터링이 됐고, 세 번째 클러스터에는 장점은 갓겜, 뭐 개적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긴 것들, 긴 리뷰들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Hello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켰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킨 김에 정말 재밌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자연어 처리 공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 완전 초보자지만 버트를 좀 공부를 하다가 코버트라고 해서 한국어 문장을 인베딩해주는 그런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버트에서 약간 더 발전한 것이 문장 단위로 인베딩을 해주는 센텐스 버트, 이러한 모델을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요걸로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예제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해볼 것은 실제로 게임 판매 플랫폼이죠. 게임 유통 플랫폼인데 여기 스팀에서 사용자들의 게임 리뷰, 네, 게임 리뷰를 크롤링 해다가 게임 리뷰를 분류하는,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럴 적이 없다. 그럴 적이 없다. 라고 하지만 만들어 볼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제가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엘든링도 너무 재밌겠어요. TMI이긴 한데 트로피를 전부 다 땄죠. 그래서 100% 트로피, 내가 플래티넘 트로피까지 전부 다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한 게임이라서 엘든링이라는 게임의 리뷰를 크롤링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텐스 버트로 말이죠. 제가 설명란에다 올려놓은 콜랩 노트북을 열어주세요. 네, 여기에 공유를 해놨고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콜랩 노트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빠른 속도로 연산하기 위해서 GPU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GPU를 사용하는 방법은 콜랩 노트북에서 런타임 메뉴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GPU를 사용할 수가 있고 콜랩 노트북에서 NVIDIA SMI라는 이런 명령어를 쳤을 때 쉘 명령어를 치려면은 앞에 느낌표를 붙여야 되죠. 느낌표하고 NVIDIA SMI라고 쳐고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되고 아마도 일반 사용자분들은 테슬라 K80이나 아니면 테슬라 T4 GPU를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할당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당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의 센텐스 트랜스포머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코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 인베딩이라는 걸 우리가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어로 된 문장을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거예요. 숫자로 변환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면은 수학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된 거 아니면 알파벳으로 된 거는 문자로 된 거 하지 못해요. 연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로 된 것들끼리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문장들을 글자로 된 것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뭐 나누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숫자로 얼마나 잘 변환하는지 어떤 일관성,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숫자로 잘 변환을 하는지가 센텐스 트랜스포머의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건데요. 저는 허깅 페이스에서 이런 KO, SRO, BERT A, 멀티태스크 이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이 공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은 센텐스 트랜스포머인데 센텐스나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문장이나 문단을 768차원의 덴스 벡터로 바꿔준다. 768차원의 어떤 숫자 값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것을 클러스터링이나 세만틱 서치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클러스터링, 오늘 사용할 클러스터링이고 비슷한 것들에게 분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리뷰로 치면은 긍정, 부정, 리뷰를 알아서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세만틱 서치는 내가 어떤 문장을 입력했을 때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챗봇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러스터링과 세만틱 서치 중에 일단 오늘은 클러스터링만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엘든링 게임 리뷰 중에서 비슷한 어떤 느낌의 리뷰들끼리 모아놓는 거죠. 긍정 리뷰끼리 모아놓고 부정 리뷰끼리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분류를 알아서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 거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쉽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래서 콜랩 노트북에 더 쉽게 정리를 해놨어요.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려면 패키지를 일단 로드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용하려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센텐스 트랜스포머 한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모델 이름을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거는 이거죠. 이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장을 인베딩을 해볼 건데요. 자, 안녕하세요 라는 문장하고 한국어 문장 인베딩을 위한 버트 모델입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인베딩을 해볼 거고요. 인베딩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위에서 로드한 이 모델을 가지고요. 이 모델의 인코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바로 이 위에 문장들을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딩스라는 인코딩된 결과를 인베딩스라는 변수에 넣고서 인베딩스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막 이것저것 모델을 다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운로드가 다 받아지면은 다운로드는 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인코딩을 할 때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다. 최초에 1회만 다운로드를 받고 그래서 인베딩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에 거 한 줄이 이렇게 한 줄이 768개의 벡터고요. 그다음 밑에 거 한 줄이 또 768개의 벡터입니다. 2 곱하기 768개의 벡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위에 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장을 인베딩 한 거고요. 아래 벡터는 한국어 문장 인베딩을 위한 버트 모델입니다 라는 것을 인코딩한 이 벡터입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잘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이번에는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일단 샘플 코드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지도 학습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 사용할 모델은 K-민즈고요. K-민즈가 아니라 뭐 db스캔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K-민즈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봤고 우리가 이 12개의 문장들을 알아서 분류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문장들에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순서가 무작위로 막 써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아서 분류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12개의 문장들을 인코딩을 아까처럼 모델 인코드를 사용해서 문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센텐스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센텐스, 이 문장들을 인코딩한 그 벡터 값들이 인베딩스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건데요. 이 저장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K-민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클러스터로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를 할지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5개로 분류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N 클러스터, K-민즈를 정해주고 number of cluster, 몇 개의 클러스터를 사용할 거냐 그래서 5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모델을 정의를 한 다음에요. 클러스터링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fish라는 메서드를 쓰고 embeddings라는 변수를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의 라벨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클러스팅 결과들을 우리는 이제 다시 살펴볼 건데 이 살펴보는 과정은 여러분들 아마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5개의 클러스터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클러스터 4, 클러스터 5 이렇게 해서 5개의 군집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1에는 한 남자가 말을 탄다. 두 남자가 수레를 숲속을 밀었다. 한 남자가 담으로 쌓인 땅에서 백마를 타고 있다. 뭔가 말과 관련된 것들이 클러스터링이 됐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치타 관련 문장들이 클러스터링이 되고 세 번째 클러스터에는 음식 관련 그래서 음식, 빵, 파스타 이렇게 모였고요. 네 번째 클러스터에는 악기랑 연주 관련 음악 관련 그래서 바이올린, 드럼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링이 됐고 다섯 번째는 그 외 그 여자가 아이를 돌본다 이렇게 해서 5개의 클러스터로 알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센텐스 버트의 인베딩 한 결과를 K-민즈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리뷰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팀 리뷰를 본격적으로 크롤링을 할 건데요. 제가 미리 크롤링을 해둔 이런 CSV 파일, 제가 미리 크롤링을 해둔 이 CSV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크롤링을 하고 싶으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옵션 2의 코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제가 만든 크롤링한 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뭐 GitHub 링크에서 이렇게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판다스의 read CSV를 읽어서 df라는 변수에 저장해 주면은 되고요. 리뷰 데이터셋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리뷰의 아이디, 그러니까 추천의 아이디랑 그 다음에 작성자의 정보, 그 다음에 언어 정보. 지금 이 스팀 리뷰는 한국어 스팀 리뷰를 모아놓은 거예요. 한 8,000개 정도 모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리뷰 내용이 있고, 리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업데이트 됐는지, 그리고 이 평가를 뭐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지,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면 true,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면 false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 리뷰가 따봉을 몇 개 받았는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그 다음에 재밌다고 몇 명이 평가했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제로 센텐스 버트를 사용해서 이 리뷰를 임베딩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팀 리뷰를 직접 크롤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다음에 설명드리는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크롤링하기,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크롤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이슨으로 된 요 리뷰들을 긁어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URL에 접속을 해서 이 URL에 접속해서 request get으로 제이슨 파일을 받아온 다음에요. 그것을 전부 다 전처리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건데 이 get and reviews라는 함수를 보시면 어떤 게임을 크롤링을 할 건지 그리고 몇 개를 크롤링을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리뷰에서 어떤 게임, 앱 아이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리뷰에 들어가셔서 여기 앱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엘든링의 경우에는 1245620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게 바로 앱 아이디입니다. 요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제이슨으로 받을 거다. 그 다음에 모든 리뷰를 받을 거고 코리아나라고 하면은 한글 리뷰를 받을 거고요. 데이 레인지라는 이 파라미터에는 며칠간의 리뷰를 받을 거냐라는 건데 이렇게 9, 2, 3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은 전체 기간의 리뷰를 받아오게 되고 리뷰 타입, 그 다음에 펄체스 타입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다 모든 리뷰를 받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100개씩 크롤링 해가지고 전부 다 쌓는 코드인데요. 그냥 막 다 리뷰를 마구잡이로 크롤링 하게 되면 차단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2초씩 쉬면서 크롤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롤링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000개 정도를 크롤링 하라고 엘든링 리뷰 10,000개 정도를 크롤링 하라고 했는데 한 8,700개 정도인가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처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요. 이 딕셔너리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부터 전처리를 할 겁니다. 전처리 하기 전에 실제 리뷰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뉴라인 같은 특수 문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이런 특수 문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쓸데없는 크크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욕은 걸르진 않을 건데 이런 특수 문자들을 중점적으로 걸러볼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replace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문자들을 할 건데요. regular expression, 그러니까 정규식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해볼 겁니다. 전처리하는 방법은 한글이 아닌 글자도 제거하고 작은 따옴표도 제거하고 연속된 공백들 제거하고요. 스페이스바가 여러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좌우 공백도 제거하고요. 다음 최대 글자를 255자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텐스 버튼을 사용할 때 좀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글자를 넣게 되면은 쿠다 에러가 나요. 글자 제한을 좀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전처리 방법들을 사용해서 전처리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예쁘게 전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전처리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 리뷰들이 있어요. 그런 리뷰들을 제거하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좌우 공백을 없애준 다음에 다 남아있는 것들만 남겨가지고 해보니까 8,242개의 리뷰가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리스트 형태,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바꿔가지고 5개만 보면은 이렇게 리뷰들이 잘 전처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CSV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재활용하기 쉽게 데이터 프레임에 toCSV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CSV 파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잊어보니까 스팀인데 스트림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리뷰들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고 전처리까지 전부 다 했으니까 이 리뷰를 임베딩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임베딩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리뷰 칼럼만 가져다가 모델의 인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모델의 인코드라고 하고서 이 리뷰들을 전부 다 넣어주면은 임베딩스에 임베딩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5번째 행까지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오죠. 위에서 이렇게 피했다고 야 라고 했던 게 요 첫 번째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너머 점프 유효하다, 이 앞 거짓말쟁이 있다 라는 문장은 이 두 번째 행으로 되는 거고요. 요 긴 어쩌고저쩌고도 세 번째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매칭이 됐다. 그래서 숫자로 바꿨으니까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K가 3, 3개의 군집으로 클러스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 클러스터는 3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K-민즈 그래서 num 클러스터 아까처럼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 결과를 보게 되면요. 아까랑 똑같아요. 코드. 결과를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는 약간 욕 같은 것들이 욕이나 아니면 조금 뭔가 신세 한탄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재밌다라는 거 노잼도 갑자기 여기 들어있네. 재밌다라는 거, 재미는 있음, 꿀잼, 재밌음. 재밌다는 것들이 다 모여서 클러스터링이 됐고, 세 번째 클러스터에는 장점은 갓겜, 개적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긴 것들이 이제 긴 리뷰들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엘든링 리뷰를 실제로 크롤링 해가지고 클러스터링 하는 거 굉장히 코드가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연어 처리를 굉장히 재밌게 센텐스 버트 최신 모델을 사용해서 재밌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해봤는데 JH 가은님이 작성해주신 이 KO SRO 버트 이 모델은 벤치마크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84점.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제가 이 모델 말고도 SKT에서 만든 코버트 모델을 가지고 센텐스 버트를 학습시킨 이 모델도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이 모델의 벤치마크 점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꽤 높긴 하지만 70 몇 점대인데 요걸로 한 결과가 클러스터링 한 결과가 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느낌은 그랬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아니고 느낌은 그랬고 SKT 코 센텐스 버트를 사용한 이 콜렛 노트북도 여기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조금 코드를 많이 수정해야 돼서 코드가 약간 길어요. 근데 이걸 콜랩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두 개의 모델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이 콜랩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이번에는 좀 추가적으로 워드 클라우드도 한번 그려볼 건데 예전에 한번 MBTI 분석할 때 그때 워드 클라우드 한번 막 그려봤었죠. 그거랑 똑같이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해서는 CoreNLPy라는 요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여기에 이제 한나눔이라는 형태에서 분석해서 명사만 추출할 거고요. 그 익스트랙터 한나눔이라고 한 다음에 한나눔의 익스트랙터 나운 명사만 추출해라 기능을 사용해서 명사만 추출해서 나운스라는 리스트에다 전부 다 저장할 거고 요것을 이제 카운터를 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 전부 다 세볼 겁니다. 게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 2268번이 언급됐고요. 엘든링이라는 단어가 2225번 그 다음에 소울, 최적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됐네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열심히 다운로드를 받고서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예쁘게 그리면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게임, 엘든링, 최적화 이슈가 좀 컸었죠, 이번에. 특히 PC 쪽에서 최적화가 많이 안 됐었는데, 이 최적화가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거 다크 소울 4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구나. 워드 클라우드로 재밌게 그려볼 수가 있고, 또 나머지 이제 기타로 제가 긍정적인 리뷰인지 부정적인 리뷰인지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썸업, 썸다운으로 7,000개 정도는 긍정적인 리뷰였는데 한 1,000개 정도는 부정적인 리뷰였다. 7대1 정도 비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뷰를 남기신 분들의 플레이 타임을 분석해 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평균 플레이 타임이 87시간이다. 리뷰를 남기신 분들의. 네, 출시 3주 됐나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지.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빛바랜자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센테스 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엘든링 리뷰를 실제로 크롤링 해가지고 클러스터링 해보는 것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쉽게 요즘에는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센테스 버트라는 패키지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허깅 페이스 이런 모델 공유하는 사이트도 너무 좋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